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메리츠 증권에서 커버리지가 개시가 되면서 목표 주가 25만원 제시 리포트가 나왔죠. 자, 간세 불확실성 해소로 성장 기대감이 있다. 주가는 이제 전일 대비해서 약보합세인 17만 200원의 정규장에서 마감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에서 이제 바이오주들 흐름들이 최근에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뭐 말 정도에 이제 당뇨병 관련되는 학회도 있고, 이 알테오젠의 SC 제형 관련해서 키트루다 FDA 승인 여부도 이제 9월 23일 남아있고, 연말까지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금리나 관련되는 매크로 이슈도 있습니다만, 이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은 이런 영향에도 지금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8월달 이후에 좁은 박스권에 스키즈되어 있는 볼린저 밴드에 좀 갇혀 있는 상태고, 주가도 지금 이제 종가상으로는 17만원대를 했습니다만,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이제 16만 9,800원대, 분봉상 흐름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이제 17만원대 유지하다가 12시 넘어가면서 17만원 언더로 지금 형성되면서 종가상에서는 17만 200원을 지켰습니다만, 이제 살짝 내려가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5만원권 행보에서 여전히 8월달과 마찬가지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수급상으로는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 뭐 한 18,000주 정도, 외국계에서는 이제 매수 흐름, 기관들은 7월달 분위기와는 다른 어떤 8월달 이후, 그러니까 7월 말에 이제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후부터 수급이 조금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중심으로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이 뭐 셀트리온 제약 입장에서도 보면 외국인들은 좀 매수세, 기관들은 매도하면서 양방향이 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의 방향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 주가도 플랫형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메리츠 증권의 이제 김준영 연구원이 셀트리온에서 적정 주가 25만원의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죠. 결국 이제 불확실성 해소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미국이 이제 관세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재고 확보,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근원적인 부분에 해소를 하기 위해서 미국 내 원료의약품을 보통 이제 DS라고 하죠. 완저의약품은 이제 뭐 D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DS는 이제 약효 성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DS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뭐 부영제를 섞어서 이제 병립을 완료한 게 이제 뭐 DP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제 DS 관련되는 CDMO 관련되는 인수가 10월 달에 이제 본격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인수하게 되면 기존 물량의 이제 50%의 매출이 인식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관세 불확실성 해소를 중장기적으로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이 부분에 이제 강점들을 좀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의약품 관세라든지 약가 정책 불확실성 해소, 실적 성장,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작년도 올해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은 기관들이나 회사에서도 매출액 수준 자체를 여기도 보면 1364억 정도인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연말까지 되기 위해서는 3분기, 4분기 이제 진펜트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3년차인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하반기 실적의 진펜트라가 되는지,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초기 이제 미국 공장 인수 시설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습니다만, 기존의 램시마 SC라든지 유플라이마 스테키마 관련되는 제품의 견조함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통해서 이 생산과 개발을 통해서 이제 개발 능력이라든지 티터 개선을 통해서 비용의 어떤 감소,
그 다음에 품질 관리 능력이라든지 안정적 공급 능력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적인 어떤 포텐셜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면제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올해 4월 달에 미국 쪽에서 바이오시밀러 신속 접근 법안과 6월 달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레드테이프 철폐 법안이 제출되었는데요. 이 법안들이 이제 모두 통과되어서 이 3상이 만약에 이제 면제된다라고 하면 이제 바이오시밀러 개발업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시간적인 거, 비용적인 부분에서 수익성에서 영향을 장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의 제도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기사 나왔던 부분 보면 셀트리온이 이제 바이오 신약에서 이제 가장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게 ADC죠. 여기 이제 A는 안티바디 항체고 이제 여기 이제 드럭은 세포 독성 치료제를 보통 이제 페이로드에 다는 거고, 이 컨주게이터는 이제 링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ADC는 본래 이제 2000년 초반에 그 마이탈로그라고 하는 약물로 했습니다만, 본래 이제 이런 세포 독성 항암제의 독성, 그 다음에 링크 기술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독성 관련되는 부분으로 활성화를 못하다가 최근에 이제 2019년 이후에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약이 이제 나오면서 상당히 지금 이제 글로벌 빅파마 입장에서는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ADC도 세대에서 그 기존의 ADC보다 좀 더 뛰어난 효능과 항상 이제 부작용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중특이, 그러니까 바이 이제 스페시픽 ADC 관련되는 부분이 주목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효능은 더 똑 뛰어나게 타켓 자체가 이중항체 같이 두 가지 항원을 타켓을 하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선택성이 더 뛰어나는 거고, 그러면 효능이 더 좋아지는 거고, 이 안전성 면에서도 단일 타켓으로 하는 ADC보다는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중특이 ADC가 치료 효과를 높이면서 부작용도 낮추기 때문에 ADC의 어떤 세대 교체에서도 상당히 주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0년 초반에 이제 ADC가 나왔습니다만 부작용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못하다가 이제 NO2가 나오면서부터 이 ADC가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개발되고 있는 1500개 정도의 ADC 중에서 14%니까 큰 비중은 아니죠. 근데 여기에도 보면 이중특이 ADC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중특이 ADC 개발 계획을 공개했고, ADC가 지금 이제 플랫폼 기술이기도 하고 셀트리온의 바이오 신약에서 중요한 어떤 파이프라인에 그 피보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개발 내역들도 중기적으로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기사에서 이제 셀트리온이 아시아권에서는 중남미 쪽에서는 항상 이제 브라질의 그 약물이 이제 공급될 때 그 남아메리카에서 중심이 이제 브라질 되면 주변 국가들한테도 그 시장 교두보 확보에 중요하다 했는데, 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이런 지역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도 많고, 베트남이 된다라고 하면 기타 이제 주변 국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쪽 관련되는 부분의 성장의 어떤 교두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작년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어떤 시장 진출을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소식이죠. 그래서 베트남은 동남아 시장 진출의 관문이고 인구도 많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성장률 자체도 그 전체 이제 GDP 성장률이 7%가 넘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이제 그 고령화 인구 자체도 늘어가기 때문에 약품 수요도 중장기적으로 늘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과 질환 관련되는 부분, 아이덴젤트 관련되는 부분, 기존의 셀트리온이 항암제 라인과 자가 면역 그 라인이 중심이었다면 기타 이제
그 안과 질환이라든지 적응증 확장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 중에서 이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아이덴젤트인데 삼상의 52주 결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유해성 안전성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학회라든지 학술지에 연이어 뭐 채택이 되면서 결국 이제 처방 관련되는 의료진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학회 발표나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의료진의 처방 선호도라든지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뭐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름 구간에서 이제 셀트리온이 8월 달에 행보 기간을 거치면서 지금 9월 달, 뭐 10월 달 되면 이제 3분기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7월 달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18만 8천 원, 그러니까 18만 5천 원을 올려야 20만 원대 이제 돌파의 어떤 흐름이 있는데 지금 이제 한 달 넘게 이제 지금 플랫형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요 18만 원대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볼린저 밴드 하반에 지금 지지 흐름들을 한 달 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좀처럼 올려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양봉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20일 2평의 저항을 지금 한 달 넘게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20일 2평의 가격대가 오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17만 2천 원,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이 17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18만 원대를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17만 5천 원 이 교도부를 강하게 넘어가는 흐름들이 거래량과 동반해서 나올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흐름이 나오고는 있지 않는데요. 이 부분 좀 중심 보시면서 흐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